네, 잠시 후 오후 7시부터 에크로벳 11 이 세미나 시리즈 전자문서 편집편이 시작됩니다. 세미나 시작 전에 사운드 잘 들리시도록 조정을 해주시고요. 혹시 문제 있으시면은 채팅창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그 세미나 시작 전에 그 사운드 체크 다시 한번 사용을 해 주시고요. 사운드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 제 채팅창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통해서 접속하신 분들은 와이파이가 되지 않는 공간에서 접속을 하시면은 간혹 끊기는 현상이 발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 환경에서 접속을 하셔야지 원활하게 세미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인터넷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7시부터 세미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뱅크에서 어도비 기술지원과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는 김현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단순 반복되는 전자문서를 작성할 때 에크로벳 11으로 단시간에 일어나 하기라는 주제를 통해서 7시부터 8시까지 약 1시간 동안 세미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을 들으시다가 중간중간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라든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리니까요. 이제 부담 없이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미나 중간중간에 이제 퀴즈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시니까요. 이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네 가지의 세션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먼저 동작마법사를 소개를 해 드릴 거고, 이 동작마법사를 활용을 해서 문서에다가 실제 적용을 하는 방법, 그리고 동작마법사를 사용자가 원하는 형식으로 편집을 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작성된 동작마법사를 공유하는 방법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문서를 활용을 하실 때 전자문서를 활용하고 있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서를 장기적으로 보관을 하거나 공유 작업 또는 배포를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제조나 건설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면이나 제안서 같은 이런 문서들을 외부로 배포를 하실 때 공유 작업을 하셔야 하는 경우에 종이 문서 대신에 전자문서를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기존 방식과 다르게 전자문서로 변화를 하다 보면은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게 마련인데요. 몇 가지로 이제 필요되는 부분들을 요약을 해봤는데요. 문서 작성의 생산성과 공유 협업, 그리고 보안성 향상에 대한 부분들일 겁니다. 전자문서를 사용을 하실 경우에 종이 문서 작업보다 작업을 단순화해야 하고 문서 작성에 대한 비용 절감 그리고 생산성 향상에 대한 부분들이 요구가 되어지고 있고요. 작성된 문서 내에서 필요한 문서를 검색하거나 서류 정리로 할애하는 시간 낭비들을 최소화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이제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협업의 도구가 돼서 기존 문서 교환의 비효율성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 90% 정도가 외부인과의 공동 작업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비효율적으로 진행이 돼서 업무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문서를 외부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직에서 전반적인 정보 보안 위험에 과소평가되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를 외부로 전달을 하실 때 암호화 레벨이 높은 그런 문서로 제작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기기들을 요즘에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요. 이런 스마트 기기를 활용을 해서 업무를 활용을 하실 때도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휴대하기 쉽고 안전한 기술 표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 충족을 시켜주실 수 있는 전자문서의 형식이 다들 잘 알고 계시는 PDF라는 형식인데요. PDF 문서에다가 보안 설정을 하고 원하는 형식에 맞도록 편집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오늘 세미나에서 활용을 해볼 에크로벳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에크로벳에서는 다양한 PDF 문서 편집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기능들을 활용을 할 경우에 하나의 문서에다가 여러 가지의 원하는 기능들을 적용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반복적으로 처리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아주 쉽게 적용을 해주실 수 있는 기능이 바로 동작 마법사라는 기능입니다. 이 동작 마법사는 에크로벳 10 버전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데요. 현재 최신 버전인 11 버전에서는 보다 더 직관적이고 접근이 수월하도록 기능이 상당 부분 향상이 됐습니다. 동작 마법사는 에크로벳에 탑재되어 있는 기능들을 조합을 해서 자동으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파일을 결합해서 머릿말과 꼬릿말을 삽입을 하고 마지막에 보안을 적용하는 등의 일련의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한 동작을 내보내서 다른 사용자와 공유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동작 마법사라는 패널에서 일련의 과정을 등록하고 저장하고 공유해서 조직의 규정을 준수하는 문서를 한 번의 클릭으로 손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관된 사내 문서 품질이라든지 보안 제어에 활용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문서 업무를 간소화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크로벳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화면 오른쪽에서 동작 마법사라는 기능을 접근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동작 마법사라는 기능에서는 에크로벳에서 자동으로 기본적인 동작들을 몇 가지 제공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기능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바로 해당 동작이 실행이 되도록 메뉴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문서 보관이라는 동작을 한번 실행을 해봤는데요. 실행된 이 동작에서는 하단에서 문서 보관을 하고자 할 때 자주 사용되는 기능들이 그룹으로 묶여 있습니다. 각각의 메뉴들을 찾아서 따로따로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동화되어 있는 기능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기능을 한 번에 적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첫 번째 단계인 문서 설명 추가라는 메뉴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 메뉴들이 실행이 될 때마다 내용들을 입력을 하시고는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러 개의 과정을 한 번에 자동화 처리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실제 에크로벳 화면을 통해서 직접 다시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크로벳 화면에서 어떤 도면을 하나 불러왔는데요. 잠깐 문서를 보시면은 CAD에서 만든 도면을 PDF로 변환을 해왔습니다. PDF 문서로 도면을 변환을 하실 경우에도 CAD에서 사용하셨던 이런 레이어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의 유형을 그대로 유지해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변환된 레이어에다가 실제 동작 마법사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도구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바로 동작 마법사라는 메뉴를 활성화해 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까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인터페이스와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동작을 한번 실행을 해볼 텐데요. 저는 민감한 정보 게시라는 기능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에서 감추고자 하는 영역들을 보이지 않도록 설정을 하고 그리고 보안 설정을 하는 등의 기능들을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주 활용되는 기능들을 민감한 정보 게시라는 동작으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동작을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해당 동작에 구성되어 있는 메뉴들을 세부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교정 및 제거라는 기능을 통해서 일정 부분을 감추는 기능이 실행이 되게 되고요. 두 번째로 문서의 암호화 설정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일의 크기를 축소해서 문서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 기능이 자동화 처리가 되게 되는데요. 바로 시작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첫 번째 기능인 교정 및 제거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교정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지 가이드 창이 실행이 되고 있는데요. 확인을 누르신 후에 감추고자 하는 영역을 이렇게 드래그 설정을 했습니다. 드래그 설정을 하시게 되면 제가 마우스 포인터로 영역을 선택했던 부분이 하얗게 내용이 안 보이도록 설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정 영역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거나 텍스트 같은 부분은 드래그를 하셔도 영역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영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면 하단에 보시면은 노란색의 가이드 창이 실행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제 완료가 되신 경우에는 완료 후 계속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라는 메뉴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선택하시게 되면 그 다음 단계인 교정 적용이라는 메뉴가 자동적으로 실행이 되면서 숨겨진 정보를 제거하는 기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들을 모두 감춰서 문서를 배포를 하실 때 용이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기능들인데요. 해당 체크되어 있는 부분들의 정보를 모두 감추겠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렀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해당 정보들을 삭제를 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이 다시 한번 실행이 되게 됩니다. 화면 하단에서 그런 진행 바를 보면서 문서가 적용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제 재생이 완료가 되신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메뉴로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단계가 실행이 되시게 되면은 이제 두 번째 단계였던 암호화 설정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문서를 열 때마다 암호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이제 문서에 암호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암호를 설정하시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서 해당 패스워드가 보안도가 높은지 낮은지를 이미지상으로 바로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입력한 패스워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한 후에 확인 버튼 눌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권한 암호라는 기능이 또 실행이 됐습니다. 애크로벳에서는 PDF 문서에 특정 기능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한 암호를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기능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PDF 문서의 편집과 인쇄를 제한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 확인 버튼 눌렀습니다. 네,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단계인 저장 단계가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파일 크기를 축소하는데 호환 버전을 어떤 버전 이상으로 지정을 할 건지에 대해서 설정을 하신 후에 확인 버튼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 크기가 축소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인 저장 단계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각각의 메뉴들을 실행을 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메뉴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 자동화로 처리를 해주실 수 있는 기능이 바로 그 동작 마법사라는 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화 처리를 해서 문서 작업을 하실 때 보다 더 효율적으로 업무 시간을 단축을 해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실제 에크로벳을 활용을 해서 문서에다가 적용하는 방법들을 한번 보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보신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퀴즈입니다. 그 에크로벳 10 버전부터 새롭게 추가되었던 일괄 처리 기능은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정답이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을 입력을 하셔서 정답과 참여자의 성함을 하단에 있는 핸드폰 번호를 통해서 문자 메시지로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송을 해주시면은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몇 분을 저희가 추첨을 해서요. 뚜리쥬르 후드 파운드 케이크 기프티콘을 이제 상품으로 전달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해당 퀴즈의 정답은 동작 마법사였고요. 이제 추첨되신 분은 이제 저희가 공지사항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동작 마법사의 활용이라는 주제를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네, 그러면 지금 아까 화면을 보셨다시피 에크로벳에서 일련의 동작들을 여러 개의 메뉴들로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미리 만들어져 있는 동작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메뉴들을 가지고 원하는 메뉴들만을 동작으로 만드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능들을 이제 직접 생성을 하고 실제 문서에 적용을 하고 만들어진 동작을 재편집하는 기능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작 마법사를 원하는 형식으로 만드실 때는 새 동작 만들기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새 동작 만들기라는 패널을 가지고 에크로벳에서 사용 가능한 메뉴들을 모두 불러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모아져 있는 메뉴들 중에서 원하는 기능들을 선택을 해서 추가를 하는 형식만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그러면 또 실제 에크로벳 화면 자체에서 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크로벳에서 또 도면 하나를 제가 활성화를 해 놓은 상태고요. 도구 탭을 통해서 동작 마법사를 실행을 했습니다. 이 동작 마법사에서 원하는 기능들로만 동작을 구성하고자 하실 때 바로 새 동작 만들기라는 메뉴를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새 동작 만들기라는 메뉴를 실행하시게 되면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메뉴가 동일하게 실행이 되셨고요. 이제 왼쪽을 보시게 되면 추가할 도구 선택이라는 메뉴가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할 도구 선택이라는 메뉴에서는 에크로벳에서 PDF 문서에 적용을 하실 수 있는 기능들을 한 번에 모아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메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을 한번 실행을 해볼 겁니다. 제가 이 해당 문서에다가 하고자 하는 편집은 이 문서를 지금 외부로 제가 전달을 해야 합니다. 이제 전달을 할 때 이 문서 자체에다가 워터마크도 설정을 하고 싶고요. 제 문서 자체에 편집이 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머릿말과 꼬릿말 같은 이런 페이지 넘버들을 입력하는 기능들도 사용을 하고 싶습니다. 그 기능을 실제 메뉴들을 모두 찾아서 각각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작 마법사를 통해서 이제 원하는 기능들로 동작을 묶어 볼 텐데요. 먼저 페이지라는 패널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페이지라는 패널을 선택하시게 되면 제가 원하는 기능인 머릿말 및 꼬릿말 추가라는 메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머릿말 및 꼬릿말 추가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화면 정중앙에 이렇게 초록색의 플러스 버튼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선택된 이 해당 기능을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추가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를 하시게 되면 오른쪽 표시할 동작 단계라는 부분에 메뉴가 추가가 되게 되고요. 이제 또 다른 기능도 한번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워터마크 추가 기능도 설정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보호 탭에서 암호화 기능을 추가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메뉴들을 선택을 하다가 잘못 추가된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는 교정으로 표시라는 기능은 사용을 하고 싶지 않은데요. 메뉴를 잘못 눌러서 추가가 돼버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불필요한 메뉴를 또 삭제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을 원하지 않는 메뉴를 선택을 하신 후에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휴지통 모양의 제거라는 메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거라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파란색으로 선택되어 있었던 교정으로 표시라는 기능이 바로 삭제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기능 3가지로 제목 없음이라는 이름의 동작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목 없음이라는 부분은 문서 보안 설정용이라는 패널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거고요. 그러면 제가 입력한 이름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 해당 동작들이 실제 문서에 적용이 될 때 어떤 형식으로 적용이 되는지를 설정을 하셔야 될 텐데요. 이제 문서에 그 기능들을 적용을 하실 때는 미리 그 입력되어야 하는 값을 입력을 해 놓으신 후에 자동으로 그 값이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 원하는 형식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문서에 적용할 때마다 서로 다른 값들이 입력이 되도록 또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설정을 하실 때는 먼저 머릿말 및 꼬릿말 추가라는 기능을 클릭하시게 되면 하위 메뉴가 생성이 되시게 되는데요. 이 하위 메뉴를 보시면은 사용자에게 확인이라는 체크박스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 있으실 경우에는 이 해당 동작 마법사를 실행을 했을 때 머릿말과 꼬릿말을 어떤 식으로 추가를 할 것인지 사용자에게 세부 값을 확인을 하도록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머릿말과 꼬릿말을 추가를 할 때 항상 똑같은 형식으로만 입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사용자에게 확인이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제해 주신 상태에서 설정 지정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설정 지정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실제 머릿말과 꼬릿말을 추가하실 수 있는 설정창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해당 문서에다가 가운데 머릿말에다가는 페이지 번호를 삽입을 할 거고요. 오른쪽 꼬릿말에다가는 날짜를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입력되는 세부 값들은 페이지 번호와 날짜 형식이라든지 페이지 범위 옵션을 통해서 또는 모양 옵션 기능들을 가지고 세부 모양들을 미리 보기 화면을 통해서 원하는 형식으로 변화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값을 그대로 설정을 해볼 거고요. 네, 확인 버튼 눌렀습니다. 그러면 제가 입력한 값이 바로 동작에다가 저장이 된 거고요. 두 번째, 워터마크 추가도 동일하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워터마크도 항상 똑같은 값으로만 사용이 되도록 설정을 해볼 거고요. 사용자에게 확인 부분에 체크를 해제해 준 상태에서 설정 지정 부분 활성화하겠습니다. 머릿말, 꼬릿말과 동일하게 워터마크 추가할 때 사용되는 메뉴들을 실제 값들로 입력을 해주실 수 있는 설정 창이 또 활성화됐습니다. 여기에서는 텍스트를 활용을 하거나 이미지 파일을 활용을 해서 워터마크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를 활용을 하실 경우에는 텍스트 소스 부분에 파란색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얀색의 이 텍스트 박스에다가 클릭을 하시게 되면 원하는 텍스트를 워터마크로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제 기관의 로고라든지 회사 그 로고들을 문서에다가 입력을 하시고자 하실 때는 파일 부분을 체크해 주신 상태에서 찾아보기로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 주시게 되면 문서 자체에다가 로고를 입력을 해서 워터마크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텍스트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이제 보안문서라는 텍스트에다가 글꼴 값도 바꿔볼 거고요. 이제 보안문서의 텍스트 컬러도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모양 부분에서 회전값도 적용을 하고 투명도도 설정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신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입력한 보안문서라는 빨간색의 워터마크가 자동 처리가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암호화 설정입니다. 이 암호화 설정은 문서에서 실행을 할 때마다 그때그때 다른 형식의 암호 설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설정 지정을 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확인이라는 체크박스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진 기능들의 세부 값들도 모두 설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제 오른쪽 메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에서는 이런 패널 이름을 추가한다든지 지침을 추가하거나 분할자를 추가하고 동작의 순서들을 바꿔주실 수 있는 편집을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패널이라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의 동작을 실행을 하실 경우에 각각의 그 동작들을 묶어줄 수 있는 제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동작들의 부분들이 그 내용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패널 추가는 사용을 하지 않고 지침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지침 추가는 동작 마법사를 사용을 할 때 안내 멘트를 입력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해당 동작을 실행할 때 어떤 부분을 활용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들을 이 지침 추가를 통해서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침에다가는 보안문서 작성용입니다 라고 입력을 해볼 거고요. 저장 누르면은 이제 마지막에 지침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제가 만든 해당 기능들의 동작 이름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보안 문서용이라는 이름으로 설정을 했고요. 이 액션에 대한 설명도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서를 작성할 때라든지 문서에 활용이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창에다가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해당 부분은 이제 생략하셔도 무관합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보안 문서용이라는 동작이 첫 번째 목록에 새롭게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만들어진 동작을 실제 문서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아까 만들었던 보안 문서 설정용이라는 이름 하단에 이런 내용들을 실제 만든 것이 반영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제 시작 버튼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가 자동화 처리가 되고 있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머릿말, 꼬릿말과 워터마크 추가하는 부분은 미리 값을 입력을 했기 때문에 자동화 처리가 됐고요. 마지막 단계인 문서 보안 설정에서는 이제 원하는 값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설정창이 실행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암호 보안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제 권한 암호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해당 문서를 오픈하는 사람은 인쇄도 못하게 하고 변경도 되지 않도록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하고는 확인 누르면은 이제 가이드 메뉴가 설정이 되게 되는데요.
확인을 누르고 권한암호를 다시 한번 입력을 했습니다. 네, 닫기 누르시면은 제가 입력했던 워터마크와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하단에 페이지 넘버까지 입력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자동화 처리를 했고요. 이제 여기에서는 그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변환된 문서를 별도의 파일로 저장을 해 주실 수도 있으시고, 동작을 만드실 때 미리 마지막 단계에다가 저장 기능까지 활용을 하시게 되면 별도로 메뉴를 실행하지 않고도 동작이 입력이 완료가 된 경우에 바로 파일을 저장하는 과정까지도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형식의 동작을 한번 생성을 해봤는데요. 이제 이런 동작을 실제 새롭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지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이런 동작들을 가지고 재편집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동작들을 가지고 새롭게 원하는 형식으로 재편집하는 기능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동작을 가지고 재편집을 하실 때 바로 두 번째에 있는 동작 관리라는 메뉴를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동작 관리 선택을 하시게 되면 현재 동작 목록에 보이는 액션들을 바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해당 문서들 중에서 민감한 정보 게시에 있는 동작들을 제가 원하는 형식으로 조금씩 바꾸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복사를 해 주신 후에 복사된 이 동작을 가지고 다시 한번 편집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동작들을 필요 없는 내용들을 삭제를 하거나 미리 이런 값들을 입력을 하는 형식으로 재편집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교정 기능도 삭제를 해볼 거고요. 암호로 보호하고 파일 크기를 축소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기능까지만 사용을 하도록 재편집을 했습니다. 이제 이름 변경을 하실 때는 더블 클릭하셔서 다시 한번 변경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숫자의 부분들을 이제 바꿔보고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이제 민감한 정보 게시라는 복사라는 이름으로 설정이 됐는데요. 이제 이렇게 복사라는 이름이 아닌 원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오른쪽에 이름 바꾸기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름 바꾸기에서 문서 배포용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이름을 바꿔봤고요. 네, 저장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복사본의 이름이 제가 입력한 문서 배포용 보안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닫기 버튼을 누르시면 동작 목록에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 것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제 만들어진 동작들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동작들을 삭제를 하실 경우에도 동작 관리라는 메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동작 관리라는 메뉴를 보시면은 이렇게 문서 배포용 보안이라는 동작을 제거하겠다라고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제거를 하시게 되면 액션 목록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원하는 형식으로 재편집까지 동작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같은 부서 내에서 그 템플릿 형식으로 문서에 똑같은 기능들을 적용을 하셔야 하는 경우에 이렇게 동작 마법사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문서 활용을 하실 때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동작 마법사를 사용을 하실 때는 PDF 문서로 변환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 에크로벳에서 실제 문서를 오픈을 해와서 적용을 해 주실 수도 있지만 문서를 변환을 함과 동시에 바로 동작을 기록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피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화면 상단을 보시면은 네, 지금 화면이 잠깐 끊겼는데요. 다시 한번 연결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오피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에크로벳을 설치를 하실 경우에 화면 상단에 에크로벳이라는 리본 버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리본 버튼을 통해서 해당 문서를 PDF 형식으로 변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변환을 하실 경우에 바로 PDF 작성 및 액션 실행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문서를 변환함과 동시에 만들어진 동작을 통해서 일괄 처리까지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 현재 에크로벤 목록, 액션 목록에 보이고 있는 동작들이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추가한 액션들도 파워포인트나 워드, 엑셀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 액션 목록에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게 되고요. PDF 문서로 변환을 해서 에크로벳을 실행을 해서 액션을 실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변환을 하면서 자동화 처리를 쉽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동작들을 가지고 한 번에 배포를 하고 이제 그 결과들을 한 번에 공유해서 보실 수 있는 기능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작 마법사 공유하기라는 주제를 다뤄볼 거고요. 이제 만들어진 동작 마법사를 내보내고 다른 사람이 만든 동작 마법사를 가지고 와서 활용하실 수 있는 공유 기능입니다. 이제 이 동작 마법사 공유 기능을 사용을 하실 때는 액션 관리라는 메뉴를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제 내보내거나 가져오고자 하는 메뉴들을 오른쪽 하단에 있는 내보내기와 가져오기 기능들을 가지고 이렇게 액션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공유를 해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동작 관리 기능에서 만들어진 액션을 내보내고 가져오는 기능들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동작 관리라는 메뉴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제 아까 재편집을 하셨던 메뉴인데요. 여기에서 보안 문서용이라는 만들어진 액션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다른 팀원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나의 파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단에 있는 내보내기 메뉴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 동작 메뉴는 액션 파일이라는 하나의 시퀀스 파일로 저장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바탕화면에다가 저장 경로를 지정을 한 후에 저장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바탕화면에 보안문서용이라는 하나의 시퀀스 파일이 저장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액션 파일은 메일로 첨부를 하신 후에 함께 동일한 형식의 문서를 작성을 하셔야 하는 분에게 첨부 파일로 전달을 해주시면 동일한 템플릿 형식으로 동작을 공유를 해주실 수가 있으신데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이제 첨부 파일로 보낸 후에 상대방은 첨부 파일로 받은 이 동작을 실제 에크로벳 화면에다가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만들어진 이제 전달받은 동작을 이번에는 목록에다가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작 관리라는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하단에 가져오기라는 메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에크로벳에 있는 액션 관리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제 보안 문서용이라는 그 메뉴를 이제 내보내고 가져오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보내기 선택하시면 하나의 시퀀스 파일로 저장이 되시게 되고 이제 저장 경로 지정을 하시게 되면 하나의 액션 파일인 시퀀스 파일이 저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제 이렇게 저장된 파일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져오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바탕화면에 저장되어 있는 시퀀스 파일을 가져오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해당 액션은 제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액션을 한번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자주 사용되는 기능들로만 묶여져 있는 액션을 제가 하나의 시퀀스 파일로 저장을 해놨고요. 이제 이 저장된 액션 파일을 열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액션 선택 목록에 프레젠테이션용이라는 메뉴가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닫기 버튼을 누르시면 동작 목록에서 바로 프레젠테이션용이라는 메뉴가 실행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그 문서에다가 추가되어 있는 프레젠테이션용 액션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파워포인트 파일을 PDF 문서로 변환을 해놓은 총 5장짜리의 PDF 문서입니다. 이제 이 문서를 이제 프레젠테이션용이라는 동작을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해당 문서에서 작성되어 있는 이런 주석들을 모두 삭제를 하고 암호화 설정을 한 후에 페이지 전환이 되는 슬라이드 쇼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모든 단계가 자동화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문서를 닫기를 한 후에 다시 한번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서를 오픈을 할 때 자동으로 전체 화면으로 설정이 되는 이런 액션이 입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알림창이 실행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예 버튼 눌렀습니다. 그러면 전체 화면에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면서 슬라이드 쇼가 실행이 된 PDF 문서가 오픈이 됐습니다. 네, ESC 버튼을 누르시면 전체 화면 모드를 다시 비활성화 해주시면서 에크로벳 기본 화면으로 다시 되돌려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에크로벳 이제 그 액션 기능을 공유하고 배포하는 기능까지 한번 보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퀴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동작 마법사를 작성을 한 후에 공유를 위해서 내보내기를 활용을 했을 때 저장되는 동작 마법사의 파일 포맷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고요. 1번 PDF, 2번 시퀀스, 3번 HTML, 4번 DOC, 5번 액션입니다. 여기 5가지의 보기 중에서 정답이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을 이제 성함과 함께 문자 메시지로 하단에 핸드폰을 통해서 문자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정답은 2번 시퀀스 파일이었습니다. 이제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이제 정답자분들은 저희가 공지사항으로 동일하게 이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들으셨던 세션을 토대로 이제 설문조사를 잠깐 할 건데요. 이제 설문조사 지금 참석하신 분들 모두 이제 화면에 있는 설문조사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개의 질문이고요. 질문 보시면서 이제 다 해당 내용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전자문서 관련 작업을 하실 때 업무 효율을 저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라는 내용이고요. 해당 내용에서 이제 생각되시는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에크로벳 11의 동작 마법사 기능을 활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오늘 보셨던 이 일괄 처리 기능인 동작 마법사 기능을 업무에 실제 활용하고 계신 분들 또는 오늘 처음 이 기능을 다뤄보시는 분들 모두 이제 해당 내용에 그 답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세 번째로는 대량 문서 편집 시 활용하는 툴은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문서 작성하실 때 MS 오피스를 활용을 하시거나 한글, 에크로벳 또는 이 외의 툴을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체크를 하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은 에크로벳 11의 동작 마법사 기능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업무의 활용성이 좋아 보이는지, 낮아 보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내용 입력을 하시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 있으면 Q&A. 네, 오늘 보셨던 기능들 중에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나 이제 질문 있으신 분들은 Q&A 창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은 저희가 수시로 답변을 해드리니까요. 이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부담 없이 질문해 주시면 되세요.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네, 오늘 이제 이 세미나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이제 이 세미나 시리즈를 들으신 분들이 어도비 온라인 스토어에서 에크로벳 11을 구매를 하신 분들은 저희가 5만원 상당의 외식 상품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 스토어 통해서 구매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네, 구매하실 때 이제 학생 및 교사용 제품은 제외가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구매하신 분들 중에 이제 신청하시는 방법은 구매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캡처를 하시고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해당 내용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외식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도비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에크로벳 11 구매를 하실 경우에는 이제 어도비 온라인 스토어 링크를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바로가기 링크 클릭하시면은 온라인 스토어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이제 이 부분으로 이제 이동을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거나 이제 구매 문의는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볼륨 라이센스나 학생 및 교사용 에디션을 구매를 하시고자 하실 때는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문의를 해주셔도 되시고요. 이 외에 오늘 세미나 내용이라든지 관련해서 다양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어도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언제든지 내용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이제 저희가 링크를 모두 넣어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링크 통해서 접속을 하셔서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이제 2월 21일 다음 주 목요일에는 이제 세 번째 세미나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오늘과 같이 동일한 오후 7시부터 세미나가 진행이 될 건데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문서를 활용을 하실 때 협업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제 스마트 기기를 사용을 해서 문서 협업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제 에크로벳 11에서는 이런 모바일 앱을 통해서 문서 협업을 아주 쉽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모바일 오피스 환경 구축하기라는 주제로 다음 주 목요일 동일한 시간에 이 세미나가 또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있는 신청하기 링크를 통해서 접수를 해주시면은 이제 오늘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참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패드나 이런 갤럭시 탭을 가지고 이런 업무에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주실 수 있는 주석 기능이라든지 이런 공유 협업 기능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신청하기 링크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오늘 보셨던 기능들을 가지고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